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살, 12신살 좀 디테일하게 할게요. 제가 저기 카카오톡 방에 올려드렸죠? 네. 올려드렸는데, 이제, 신살 자체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신살은 말 그대로 이 신은 길이란 뜻이고 살은 흉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길은 우리가 오형으로 보면, 음양으로 보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보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만 바라봐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석은 항상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요소가 있는 거로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요소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쓸 것인가 부정적인 요소로 이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석을 할 때는 만약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물을 왔을 때, 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부분도 공존을 하니까 긍정과 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재량을 잘 따질 수 있게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역학적인 코치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 길흉을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길흉이다 이랬는데 이 길자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긍정과 부정이라는 말이지. 이 어휘 자체가 고대에서 쓰던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신살이라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12신살. 이제 12신살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급살. 급살이 되든 뭐 장생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급살은 우리가 파기작용. 키워드가 파기작용입니다.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파기작용이다. 자, 파괴하고 부순다는 부분, 파괴하고 또 새롭게 일어난다는 부분이 작용력이 같이 일어난다. 자, 파기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뭐냐면, 꽤 부순다는 거는 내가 힘이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걸 깨부수고 이제 깨부수는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깨부수시면은 이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작용하고 같이 맞물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이제 압수, 차압, 강탈, 강압, 뭐 이런 작용을 보통 쓰는데, 이제 이르 사주팔자에 급살이 있다 이러면은 압수, 차압, 강탈, 강압,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을 넣거나 압력을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세무, 회계, 법무 이런 쪽 분야에 이제 일을 하는 걸로 보고, 또 파기하는 작용으로 봤을 때는 건축, 건설로도 봅니다. 건축, 건설 이런 쪽에 이제 분야에 종사하는 걸로 우리가 토탈로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급살이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키워드는 파기작용이다. 파기작용. 급살은 내가 강탈을 하거나 내가 강탈을 당하거나, 강탈을 하거나 강탈을 당하는 과정에서 뭘 얻습니까? 노하우를 얻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 강탈을 당하고, 요렇게 하면 내가 강탈을 내가 하는 작용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해본 놈이 이 계속 맞는 놈은 어떻게 하면 안 맞는지를 알잖아.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를 알거든. 그럼 내가 때릴 때도 아픈 부위를 잘 때릴 수 있고 안 아픈 부위를 내가 골라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급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의 중심 인물로도 봅니다. 능력자지. 힘이 없어가 맞는 게 아니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맞서다 보니까 내가 맞거나 내가 때리거나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자에 급살이 있으면 일단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자. 다만 이제 급살이라는 거는 12신살의 12운성에서는 절지입니다. 절지. 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자진 궤도다. 이게 사가 되겠죠. 사. 절지에 들어간다. 그럼 궤도를 이탈했단 말이죠. 궤도를 이탈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만큼 뭔가 저질러든다든지 사고를 친다든지 하죠. 무작정 낙오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대운에서 급살이 오게 되면 궤도 이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외의 인자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동, 변동, 여행, 이사, 궤도 이탈이잖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향성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야. 급살 운이 왔는데 만약 12월 간다. 이 도시 사는 아가 저 섬지방으로 간다든지 아니 뭐 두메산골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운에서 해석할 때는 그렇다. 이제 급살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대운이나 세운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란작용에서는 내가 어떤 사회 중심적인 인물이란 이걸 내가 빼들거나 빼들 수 있는 작용력의 힘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입는 작용으로 간다. 그래서 이 하나의 파기작용 내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긍정과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확충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다. 자, 급살 다음에 나온 게 두 번째가 제살이죠. 제살은 뭡니까, 키워드가? 모사작용. 모사작용이죠. 모사는 이제 기획이죠. 기획이나 어떤 꾀돌이 작용이에요. 꾀돌이. 꾀돌이 작용이다. 모사작용. 뭘 잘 꾸며요. 꾸민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뇌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두뇌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적으로는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 말이다. 없기 때문에 결국 꾀돌이 작용을 해야 된다. 꾀돌이 작용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급살, 제살, 천살은 삼합의 궤도로 벗어났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신자진 궤도는 이게 수궤도입니다. 수궤도에서 사오미로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사오미는 화란 말입니다. 수가 대세를 이루는데 사오미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오가 딱 만난 행복이다. 12운성에서는 태지다. 태지. 최고 미약한 기능이다. 그럼 뭔가 모르게 뭔가 접합을 해야 되잖아. 뭔가 시작을 해요. 접합을 이루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주도권이 내한테 없는 거지. 급살. 제살이. 그래서 이게 모사작용을 한다. 모사. 꾀돌이 작용이다. 꾀돌이.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확충시켜 나가,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자, 세 번째, 천살. 종제작용이죠. 세 번째가 종제작용. 종제는 제사작용, 제사.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또는 내가 제사를 지내는 참석하는 것과 같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역할, 상황이 내가 왔단 말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것도 주도권이 나한테 별로 없는 거지.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쳐다보고 뭔가를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천살 운이 오게 되면은 종교, 역학, 철학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잘 종사를 합니다. 또는 천사를 쓰는 게 그냥 천사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관객들에게 내가 무대에서 춤을 추잖아. 그러면 관객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관객을 쳐다봐야 되잖아. 그럼 내가 무희잖아. 그죠? 내가 무대에 있어가지고 춤을 추는 거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부분이니까 연예, 스포츠, 다수를 상대로 하는 부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액션적인 부분의 작용도 같이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종제작용이나 이 부분이 그냥 제사를 지낸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르게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인 용도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해주는 행복이잖아. 그들이 나를 보는 거고.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모양을 갖추어 줘야 되는 거지. 내의 행동이 주동은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타인을 위한 부분, 타인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도 괜찮단 말이지. 그럼 대운의 분석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분석이 잘 되겠죠. 상당히 이거는 유용한 분석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12신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숙달이 안 돼가서 그런데 이게 숙달이 되기 시작하면은 대운 분석할 때 너무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다. 자, 그러면은 천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지살이죠. 네 번째 지살. 지살은 뭡니까? 키워드 조명작용. 비춰지죠. 조명이 비춰진단 말입니다. 드러나는 작용입니다. 조명작용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작용이다. 출발작용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작용이다.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지살을 다른 말로 이 역마의 지살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살 자체는 주동, 나의 의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야. 천살은 내가 배가 불렀잖아. 절지, 태지, 양지에서 천살이 양지가 천살이거든. 그러면 임신이 돼가 배가 만삭으로 되어 있는데 지살이 오게 되면은 뱃속에 있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야 며칠 있다 나오나? 지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야. 병원 가다가도 나오고, 병원 가가 아무리 이제 유도제를 갖다가 놓다 하더라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야, 얘가. 그런 거와 똑같이 조명작용, 이 스스로의 작용,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란 말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작용. 자기 주도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하는 작용이다. 출발이다. 시작과 출발이다. 출발작용이 일어나죠. 조명이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특히 이제 세운에서 해석을 할 때는 지살이 왔다. 그럼 이동과 변동이 있는데 그 이동과 변동이 어떻게? 자기 주도로, 자기 결정 여하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봐서 십성으로 봤을 때 놓고도 봐도 그렇게 나갑니다. 다섯 번째, 연살. 세척작용이죠. 세수를 하거나
이 화장을 하거나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목적이 뭡니까? 뭔가 계속 반복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세수를 할 때 한 번만 하고 맙니까? 고양이 세수하는 거 봤죠? 침을 발라 계속 세수를 하죠. 그건 뭐냐면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세척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 계속 뿌려주잖아. 자, 이건 뭐냐면 결국 반복작용이에요. 반복작용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연사를 운이 왔다. 그러면 연사를 운이 오게 되면은 니 무슨 일 하나 물어보거든. 연사를 운이다 이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도화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도화 연살이라고 붙이지만 12신사라고 우리 일반적인 12운성에서 연살하고는 다릅니다. 도화하고는. 이거는 연살입니다. 연살 운이 오게 되면은 세척이나 반복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이 꾸준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을 위한 발판을 여기서 닦는 거예요. 그럼 연살이 대운이나 세운이 왔다? 그럼 너는 여기서 뭐 프로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기간을 지난 프로로 간다고. 왜? 연습을 엄청 하잖아. 세척작용. 반복작용이다. 세척작용은 반복작용이다. 우리가 그러면 12운성에서 도화살이 오게 되면 뭡니까? 도화는 외부로 드러나는 작용이란 말이야. 도화는 외부로 드러나. 12운성에서는 도화사고, 12신사랑 운성하고 다릅니다. 12운성에서는 도화살이라 하거든. 도화라는 것은 외부로 내가 뭔가 끼와 재능을 표출하는 부분이니까 소모지출이 발생하는 거야. 12운성에서 도화가 뭐예요? 욕지 아니에요? 욕지 도화지. 12신살에서는 연살이란 말이야.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내가 설명을 드린 거지. 욕지가 도화살이라고. 욕지 도화거든. 연살을 계속 도화라고 도화살이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12운성에 비유해서 연살이라고 하는 거하고 엄밀하게 하는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살하고 도화살하고는 통칭적으로 표현하는데 세부적으로 쪼개면 다르다. 12운성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연지에서 출발하잖아. 12신살은. 네. 12운성은 뭡니까? 일주. 그렇지, 일주에서. 일주 또는 사주의 천간에서 운성이 출발하니까 12운성하고 12신살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용도가 다르다. 12운성에서 욕지 도화가 오게 되면 소모지출이 발생된다. 그게 육신적인 부분이 재성이 오든 상관이 아니든 관성이 오든 그건 거기에 붙여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12신살에서 연살은 세척작용, 반복작용이다. 이건 뭐예요? 결국 프로를 위한 작용. 내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계속 반복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네 하던 거 계속 해야 되잖아. 하던 거. 자, 그럼 6번째. 월살이죠. 월살. 월살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감시작용. 감시작용. 감시. 월살은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떴잖아. 달이 떠가 내가 이렇게 비추잖아, 달이. 내가 어두컴컴한 데 나가다가 탁 나왔는데 보름달 딱 뜬 거야. 얼큰이 하면서 내가 탁 부딪혀가지고 내가 달빛을 보니까 내가 드러나잖아. 어둠에서 내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럼 어둠이라는 것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 크게 봐서 긍정과 부정이 있겠죠. 내가 완전히 열심히 노력하다가 활로가 안 보이는데 우연히 내가 나가다 보니까 활로가 보이는 거야. 그럼 월살은 그런 활로죠. 귀인이 나타난다는 뜻도 되니까 이건 뭐냐면은 유산, 이권, 생각지도 못했던 부가이익이 생긴다고. 좀 부정적인 부분은 뭡니까? 내가 도둑질 하다가 조명이 싹 나를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의 잘못이나 과거가 드러나는 작용.
그 작용에 의한 인간 사이 기륭이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이나 유산 또는 이익이 나에게 주어지는 요소도 되고, 그렇지 않은,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부분이 뭐냐, 조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묻어왔는데 그것이 내한테 드러남으로써 부정적인 게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운에서, 그렇지, 그런 것도 되죠. 그래서 이제 월살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낮에 햇볕이 떴으면 뭡니까? 짱짱짱짱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조명을 먹은 것처럼 어두컴컴해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월살운이 왔다 이러면 니 뭐하노 물어본다고. 그럼 쓰레기 줍습니다. 아니면 뭐 공사장에 일합니다. 니 하던 거 계속 해라 이래야지. 낮에도 나가면 먼지 풀풀 날리잖아. 그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처럼 월살의 작용이 있잖아, 낮에도. 먼지가 날리면은 뭡니까? 달빛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 낮에도. 그럼 네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낮에도 내가 월살, 방 안에서 내가 달빛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는 건 뭡니까? 앉아서 공부하겠죠. 연구직.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돌을 닦거나 앞에 이제 촛불 놔놓고 이제 보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마다 운이 오는데 대운, 세운을 겹쳐서 우리가 키워드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은, 대운은 환경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운은 나에게 준 계절이잖아. 계절적인 환경에서 세운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를 겹쳐서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운과 세운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대운은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세운은 그러한 운적인 요소의 변화의 요소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월살운에는, 월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오잖아요. 망신이 오잖아요. 망신은 록지거든. 걸록이 오게 되면 내가 내 입지를 세우잖아. 그럼 걸록이 오기 전에 월살운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냐면은, 여기서 주변 육신들이 정리가 돼요. 돌아가시는 거야. 내가 사회에 우뚝 서려고 하면 뭡니까? 과거는 단절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돌아가시던 육신과의 단절 현상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 그래서 생리사별, 육신과의 생리사별, 가까운 육신과의 생리사별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생리사별이 발생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아니, 유산이나 상속을 받잖아. 없는 사람은 못 받죠. 부가 이익을 받는다고. 긍정적인 경우에는 유산 상속이나 부가 이익을 받대. 나쁜 거는 뭐고? 항상 좋으니까 거기에서 유산이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이나 상속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유산을 받았는데 뭐고? 전부 비칠갑인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긍정과 부정. 머릿속에서 꼽히지 말라고. 한쪽 키워드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의미를 확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 망신살이죠. 망신살은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배기작용입니다. 배기작용. 배기작용은 굴뚝이 연기가 사르르 스물스물 올라오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망신이라는 인자는 뭐냐면은 이 월살에서 주변 육신들이 돌아가시고 정리가 되면서 록지로 간다고. 망신이 록지거든, 걸록이거든. 그러면 이 자기가 무조건 성인이 됐다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안 겪습니까? 시행착오 겪잖아. 시행착오 겪으면서 뭐가? 내가 실수를 하잖아. 실수가 망신이라고 보면 돼. 그럼 망신을 하는 과정에서 지가 뭡니까?
그렇지. 요령도 생기고 한 거든.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제대로 기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꾸 실수를 하는 것과 같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은 긍정적인 요소가 일어납니다. 걸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팔자에 일간에, 예를 들어서 갑 일간에 입만 있어도 관성이 없어도 이 사람은 공직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걸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신살이 들어오게 되면 망신의 인자는 결국 여기서 내가 실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거야. 그래서 망신살이 뻗쳤다는 부분은 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연애, 결혼, 그리고 입원, 사망의 일들이 생긴다고. 망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보여줘야 돼. 내가 옷을 벗어야 되잖아, 연애를 하려면은.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려면 옷을 벗어야 진료를 받지. 내가 죽으면 뭡니까? 수의를 입어야 죽을 거 아니야. 그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대운에 따라서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는 거야. 그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의 대운의 흐름과 함께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 12신살적 의미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세운의 키워드와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사주팔자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흐름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읽으면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풀기가 힘들어. 자, 8번째. 반한살이죠. 장생살. 장생살. 키워드 뭐죠? 견제작용. 내가 왕이 됐단 말이야. 내가 왕이 되면은 나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항상 견제를 당하잖아.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장군을 죽이려고 하잖아. 장군이 죽으면은 모든 게 무너지듯이 견제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견제를 내가 많이 받는다는 뜻은 내가 행동이 자연스럽나 부자연스럽나? 부자연스럽죠. 그러면 항상 뭡니까? 심리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같이 맞물려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고리박이단 말이지. 명은 높으나 실은 부족한 거야. 실리는 부족하게 오는 거야.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전리품을 내가 갖는다고. 전리품을 가두면 내 혼자 가질 수 있나? 요것 떼주고 요것 떼주고 나면 실제로는 돌아서면 자기는 얼마 없어. 그 대신에 여기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잘 쓰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 운이 오게 되면은 9번이 오게 되면 반한살 운이 온다고. 반한살 운에 한몫 챙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장생살 운은 명고리박, 견제작용, 실익은 적다. 소모지출도 여기서 많이 발생됩니다. 장생살 운에 소모지출이 많이 발생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리더십 있게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모지출, 돈을 써야 되잖아. 내 걸 써야 되는 거야. 자, 반한살, 9째는 반한살이죠. 반한살은 뭡니까? 관통작용. 예? 관통작용이죠. 관통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장생살에서 내가 여기서 장생살 운에 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나서 내가 물러나잖아. 반안살이라는 것은 물러나는 거다. 말한장이거든. 말마자에 이 안자가 반안살이거든. 말을 타고 편안하게 내가 떠나가는 거야. 떠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뭐 뒤에 뭐 좀 실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장생살을 지났기 때문에 내가 권력의 최고 지위를 알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채권들이 포진이 좀 돼 있겠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전직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래도 물러나가지고 죄를 지어도 3인 되면 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 경호원 붙죠.
그리고 이 관통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장성을 지나가지고 능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어. 자, 막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통작용, 반환사를 말을 타고 장성살 운을 지나왔기 때문에 뭘 주어지냐면은 이 퇴직금이라고 돼요. 퇴직금, 비상금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신살로서 반환살 운은 반환살을 자기 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 배치를 하게 되면 반환살 방향에 금고를 놓습니다. 금고. 그래서 금고를 놓는 거예요. 장사집에 반환살 방향에 금고를 놓습니다. 금고 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관통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장성산에서 국가의 최고 기밀을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예우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예우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에 초인류 대기업의 다국적 기업의 LG나 삼성이나 포스코나 최고 고위 임원을 지냈으면은 퇴직하고도 몇십억씩 주잖아요. 그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서 상대방에게 기밀을 누시를 하지 않는 부분을 계약을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 넘어가게 되면은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우를 5년씩, 10년씩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반환살은 내시살이라고 돼요, 내시. 내시살이라고도 하고, 왜냐면은 말을 타고 가면 옆에 뭡니까? 마부들이 붙잖아. 마부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내시라고도 보자.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 그죠? 내시들이 붙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뭐라면 이거를 운전기사. 요즘 붙이면 운전기사. 차를 몰잖아. 말이 요즘 붙이면 뭡니까? 고급 승용차잖아. 승용차를 모니까 우리가 이걸 운전기사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수행비서. 수행비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행비서는 이 반환살, 내 팔자에서 반환살띠하고 내가 만나잖아. 반환살띠는 절대 나를 배신을 안 해. 내시살이고 운전기사고 수행비서잖아. 그래서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을 반환살띠를 선택한다고. 나의 가장 측근을 반환살띠로 한다고. 사유축, 만약에 여기서 사유축 궤도단 말이야. 사유축 궤도에 반환살은 뭡니까? 개술자라고. 개띠를 반환살띠하고 친해봐요. 배신 안 한다고. 8년 개띠하고 친해야 되겠네. 8년 개띠가 되든 밑에 있는 개띠가 되든 친해야 된다. 밑에 있는 개띠는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삼육이 되는 거예요. 내하고 반환살띠가 되기 때문에 절대 나를 배신 안 하는 남자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띠상으로 내하고 띠상으로 그렇게 놓습니다. 이거 12신살 이거 운용하게 되면 엄청 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배신했는데. 아니 반대로 네. 진짜 안 만나야 되는 거는 뭐예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유축이나 개띠라 했잖아. 공망. 그건 뒤에 설명하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반환살띠는 이렇게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띠가 오고 내가 어떤 부분이 오고 이런 것들이 실전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환살 9번째. 반환살은 관통작용이다. 그 다음에 10번째. 역마살이죠. 역마살은 이동작용이죠. 역마살은 타의죠, 타의. 타의에 의한 이동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들이 밀어내는 거야. 이게 역마거든. 같이 불리잖아. 사유축 뛰면은 돼지 해자가 오면은 역마가 걸리죠. 사유축이 와가지고 뭡니까?
돼지 해자를 밀어내는 거야. 거미와가 해매미를 밀어내는 거야. 그 거미 대세가 왔는데 내가 밀린다 되잖아. 그래서 타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띠를 중심으로 넣는 거니까 내가 사유축인데 돼지 해자가 오잖아. 내가 밀리나가는 거야. 반대잖아, 반대. 지상과 역제울이니까 역마살 불입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11번. 육해살이죠. 육해살. 육해살은 뭐라 나왔어요? 단축작용이죠. 단축작용이라는 것은 팔자에 이 단축작용이 있는 육해살이 있으면은 정리정돈 써머리 뭐든지 이 머리가 잘 돌아가 가지고 뭐든지 지름길을 잘 찾아내요. 지름길을 잘 찾아낸다고. 머리가 잔머리가 엄청 좋아요. 뭐냐면 장황하게 설명해도 키워드만 뽑아가 딱 축약시키는 기능이 있어. 그러면 이 단축이라는 것은 육친의 단축도 일어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긍정이 있으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육해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은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망신 육해 천살이니까 등급이 내보다 높죠. 육해살은 그래서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육해살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부. 반한살은 말안장이잖아요. 말안장을 내가 앉았으면은 마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차에. 그래서 우리가 역마살하고 육해살이 팔자에 있으면은 이걸 똑같이 역마로 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역마살하고 육해살하고 같이 있잖아. 육해살도 역마로 봅니다. 역마. 육해도 역마로 봅니다. 이 되게 빠른 인자입니다. 말이 가려고 하면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마부로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는 채찍이라고 돼요. 마부가 채찍을 친다고 하는. 말이 채찍을 치는 거죠. 채찍 마부로도 봅니다. 이게 같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사를 보면 이게 저승사자 형태로도 보지만 이 단축작용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놔야셔야 됩니다. 단축작용. 사지라서 저승사자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사지. 자, 12번째 마지막 화개살. 화개살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재생작용. 재생작용이죠. 화개살은 삼화부 운동의 끝이잖아. 그럼 쉬어야 되잖아. 쉰다는 건 뭡니까? 재생을 해야 되잖아, 여기서. 여기서 재생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한 운동이 끝나고 나면 쉼의 운동이거든. 지금 운동은 우리 9단계 운동이에요, 9단계. 우리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하고 겨울은 쉬잖아, 3개월은. 그 화개가 9번째 단계가 화개살이라고. 여기서 재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4월 망했다. 4월 망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개살지로 가야 돼요. 고향이나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자기 어렸을 때 자랐었던 곳에 가면은 화개살 띠를 만나거나, 내가 4월 망했단 말이야. 그럼 누구 띠를 만나야 되나? 화개살 띠를 만나야 돼. 화개살 띠를 만나면 재생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화개살이 있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내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자랐던 사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재생의 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작용력을 우리가 여기 재생작용이라고 한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화계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게 뭐 일산이라고 하잖아. 화계는 화려한 것을 덮거든. 화려한 것을 덮죠. 그 뭐냐면 이게 상녀. 상녀는 뭘 숨깁니까? 안에 시체를 숨기잖아. 안에 시신이 들어있잖아. 상녀 안에는. 화려한 것을 덮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동성상에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언제 접겠습니까? 라면 화계살운이 딱 접힌다고. 세운도 마찬가지라. 사업을 접으러 왔단 말이에요. 언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이 삼합의 논리를 딱 잡아내면은 딱 9단계에서 입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전에 설명했잖아요. 병균도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3, 그러니까 1, 5, 9의 사이클을 가진다고. 1, 3, 5의 사이클을 가지고. 감기는 보통 9일 정도 가요. 그럼 의사들이 만약에 나한테 물어봐, 의사한테 가잖아. 내가 발병한 지 3일 만에 가잖아. 그러면 3일치 약을 준다고. 그럼 뭡니까? 3일치 약 주면은 나는 병원을 안 가. 왜? 3일 지나 5일이 됐잖아. 우리 인호술이단 말이야. 임묘진에 내가 병원에 갔어. 그럼 3일째잖아. 이게 5일째거든? 그럼 3일치 약을 먹잖아요. 미에 걸리잖아. 미는 내가 발병된 시점에서 넘었잖아, 벌써. 최고점 단계를. 이때부터 수그러든다고, 병균이. 그럼 안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안이나 단계별로 따라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이 글자에 수리가 숨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상수역학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사 방향은 화계살 방향으로 가지 마라. 화계살 방향은 화려한 것을 듣기 때문에 똥통 방향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에 꼭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 왜냐면 화려한 것을 접잖아.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밑에 안에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똥통이라는 말도 쓴다고. 그러면 화계살 방향에 주로 뭐가 있느냐면은 화장장, 화장실, 더러운 곳, 쓰레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2신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죽으니까 사유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2신사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면서 이제 이걸 자꾸 키워드 중심으로 가지고 자꾸 연상을 해 나가야 돼요. 연상을 해 나가면서 그 이 연동되는 작용력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풀어야 되는 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 적어놓은 거 내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한 3년 정도 모았어요, 자료를. 3년 정도 모으고 한 3개월, 4개월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책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이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쭉 훑어보고 하니까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삼합의 운동, 신살의 운동, 12운성의 운동, 육신의 운동이 머릿속에 이제 다 이제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거라. 처음에는 이게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논리가 조금 뭐 이렇게 이 확장성 있게 안 펼쳐 나가더라도 계속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충분하게 나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